자, 이어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인터뷰 시간이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일부를 통해서 애플이 발표했던 비전 프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또 그분에게만 들어볼 수는 없죠. 이번에는 반도체 아저씨 이분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3프로TV랑 장렬하게 네, 뭐죠? 반도체 기초 강의 네. 같은 거. 네. 장렬하게 반도체였었나요? 네. 네. 처음에 장렬하게 반도체. 그 좀 호응 좀 괜찮아요? 어때요? 첫 번째 거 많이 보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보다는 조금 더 점점 가서 재미없을 것 같은데 큰일이네. 아니에요. 한 번만 보실만 해요. 그러니까요. 장렬하게 반도체 검색하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의 장렬하게 반도체 여러분들 저희 3프로TV에서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반도체에 대한 기본 지식을 좀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주말에 한번 보셔도 네. 주중에 바쁘시면.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비전 프로를 뭐 저희 얘기 많이 하긴 했는데 본부장님의 시각에서 보기에는 비전 프로 어떻게 보셨어요? 크게 여기 가져온 거 있는데 네네. 뭐 제가 갔던 건 아니니까 네. 남들 많이 얘기하시는 걸 보고 짧은 견해를 가지고 뭐 제 소견입니다. 네. 의견은 다를 수도 있고요. 네. 일단 테이크어웨이즈 해가지고 느낀 점을 크게 한 5가지로 요약해 봤어요. 네. 첫 번째, 야 애플 굉장하구나. 기술 완전 쩔었다는 게 좋은 얘기인가? 네네. 네. 기술 쩔었다. 기술 짱이다. 네. 이 엄청난 기술력이 있으니까 특허를 5,000개를 했다나 그러잖아요. 네. 남들 못하는 거 네. 함부로 건드리지 마. 이건 내 거야. 그쵸. 이러는 거잖아요. 네. 기술력에 감탄했고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생태계를 다 끌고 가는 거잖아요. 네네. 기술력과 생태계에 감탄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기술력은 반도체하고 이제 뭐 그 광 기술. 광이요? 광. 옵틱 기술. 옵틱 기술, 그다음에 OLED 디스플레이 기술. 네네. 예. 이게 다 기술이잖아요. 네. 반도체는 자체 칩 M2R1. 여기는 R1 안 적었습니다. R1. R1이 이제 그 센싱, 트래킹하는 거니까 그 칩을 하나 한 거잖아요. M2는 그냥 오퍼레이팅 시스템 네네. 칩이고 그거는 이제 노트북에 사용되는 건데 거기다 R1이라고 트래킹을 확실히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눈 깜빡이는 거 속도도 엄청 빠르게 네. 그거 다 쫓아가는 거니까 눈 깜빡이는 8배 속도로 한다는 거니까 실제 그러면 좀 어지러움 좀 약해질 수도 있겠죠. 그게 반도체 칩인 거죠. 네네. 그다음에 올레도스. 네. OLED인데 실리콘에 따는 거잖아요. 네네. 그건 뭐 생산은 그 칩을 올레도스인데 그거는 사실은 소니가 하는 건데 네네. 반도체니까 반도체는 누가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최고 성능을 가지고 야 이런 제품 만들었으니까 한번 써 보세요라고 푸시를 확 하는 거예요. 마케팅 전략이 마케팅이라는 게 과거 한 5, 60년 보면 말이죠. 우리가 꼭 얻는 게 필요하다 소비자가. 네네. 그런 걸 얘기를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아이폰 나오기 전에 아이폰이 필요한지 잘 몰랐죠. 네. 그다음에 그 MP3 그 옛날에 아이팟이죠. 아이팟 이것도 나오기 전에 그렇게 몰랐다.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 누군가 리더가 또는 꼭 1등은 아니 첫 번째는 아닌데 두 번째가 확실하게 모든 걸 갖추고 자 나는 준비했으니까 이거는 너한테 드립니다라고 네. 푸시하는 전략이 통할 때가 있죠. 지금 통하는 거야. 근데 푸시 전략은 아무나 못해. 기술력과 생태가 같은 거지. 네네. 기술 상태 같은 게 애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VR 기기는 뭐 메타건 뭐 누구고 뭐 홀로그램 맞죠? 예, 마이크로소프트 뭐 시도했지만 좀 각각 미비한 게 있었잖아요. 그 통합적인 거를 접근을 못하거나 실패했는데 이들은 통합적으로 한 거죠. 그럼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나왔던 그 VR 기기들과 이번에 발표했던 비전 프로의 차이점은 뭐라고 보세요? 두 번째죠. 예, 기술력은 확실하고 생태 가지고있는데 정의를 잘했어요. 마케팅적이기도 하고 개념을 잘 잡았는데 컨셉트를 진짜 잘 잡은 거예요. 첫 번째는 기술이고 두 번 테크놀로지, 두 번째는 컨셉이에요. 우리는 VR, AR 합한 거라서 나오기 전까지 뭐라 그랬어요? MR이라고 했죠. MR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VR은 가상현실이고 그다음에 AR은 증강현실인데 그다음 일반 현실이었는데 이거를 믹스돼 가지고 그다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 해서 MR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확장 현실이라 해서 그 같은 얘기인데 그런 뭐 헬압 디스플레이 헬압 해 가지고 하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컴퓨팅 시설을 컴퓨팅 환경을 내 눈 안에 집에서 완벽하게 다 하겠다는 거죠. 꼈을 게 불편하긴 하지만 500인치가 1000인치 360 파노라마인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완전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트북, 그 다음에 닌텐도 게임기,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영상 플레이하는 프로젝션 TV 같은 거 네. 이런 걸 몽땅 여기서 다 하겠다는 개념이에요. 아. 그래서 제목을 공간 컴퓨팅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게 두 번째. 얘네만이 할 수 있는 컨셉 전략이에요. 네. 어느 누구 이런 개념을 말씀. 영어로는 스페이셜이라는데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공간 이 내가 하는 공간에 모든 걸 다 들어오는 거지. 네네. 그렇죠. 아쉬운 점이 있지만 공간 그 컴퓨팅 하려면 머리에 안경보다 큰 고글을 써야 되고 배터리도 문제가 있고 네. 아직은 그걸 쓰고 막 돌아다니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뭐 저희가 이런 거 처음에 애플에서 이 앱스토어를 만든다고 했을 때, 앱스토어는 앱스토어 만든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는 그땐 항상 뭐 게임도 불법으로 복제해서 쓰고, 그렇지, 뭐 그렇지. 해적판이라고 네네네. 해서 누구한테 빌려와서 내 네네. 컴퓨터에서 깔아서 게임하고 그렇죠. 이런 시대였는데 앱스토어가 생기면 아무것도 그걸 못 하잖아요. 야, 그러면 못하지. 내가 이 게임을 우린 그때 불법의 시대를 살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 게임을 내가 돈을 내면서 해야 된다. 이게 말이 돼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앱스토어의 생태계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지금 이걸 우리가 미리 그렇게 될 거다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게임도 그렇고 OTT도 그렇고 맥북도 그렇고 그렇죠. 그걸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속해 있는 공간에서 모든 걸 다 한다 한 거예요. 공간 컴퓨팅이에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 비전을 보여주셨다고? 보여준 거지. 네네. 그 비전을 보여준 제품이라서 비전을 한 거예요. 아쉬운 거는 아까 말한 네네. 내가 좀 다 말씀드렸지만 뭐 첫 번째 아쉬운 점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 방향성을 던졌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공간 컴퓨팅의 개념을 잡고 네. 그 시장을 내가 열 때니까 노킹해요. 난 네. 똑똑했어요. 자 들어오세요라고 던진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공간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없었지. 그럼 지금까지 VR은 그 게임이라든지 네. 시뮬레이션 하는 정도의 용도였던 거예요. 네네. 근데 거기에 VR에 우리 노트북이나 TV나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네네. 내가 그 작업을 동시에 공중에서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 연결되는 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각각의 기술 요소는 어딘가에 다 있었는데 네네. 이걸 총합적으로 해가지고 연결성을 부여하는 건 애플이 강점인데 이번에는 그거를 기술적으로는 네네. 보여준 거죠. 기술적으로는 보여줬어요. 그래서 공간 컴퓨팅이라는 단어를 던졌기 때문에 이 시장이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얼마나 빨리 올지는 저도 모르죠. 같이 네네. 얘기해 봅시다. 네. 근데 하여튼 그 시장을 노킹한 거예요.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가 되는 거죠. 네네. 사람들이 빨리 받아들이지 않으면 5년 뒤에는 올 수도 있어요. 네. 솔직히 네. 5개월 뒤가 아니고 네. 내년 1월 달 딱 했을 때 시장의 반응이 여전히 뭐 아주 그냥 열광하는 광신도 빼놓고는 안 살 수도 있어요. 네네. 뭐 아직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뭐 100만 개, 200만 개 안 갈 수도 있죠. 몇십만 개 그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방향성은 5년, 10년을 뭐 던졌다는 측면에서는 괜찮은 거죠. 이거는 주식으로 컨버전했을 때 각각의 주식이 어떻게 이득을 받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그렇죠, 네. 큰 개념은 기술력 있고 생태가 있기 때문에 애플이 그걸 푸시했고 그다음에 개념을 크게 잡았고 그런 시장을 노크했기 때문에 그래서 3,500불이 정당하다는 거 아니고요. 네네. 3,500불 생각해 보세요. 일반 노트북, 맥북 싼 게 1,000불이죠. 네네. 그다음에 휴대폰에서 비싼 게 뭐예요? 폴더블 폰이죠. 네네. 그게 1,100불 돼요. 네. 합하면 2,200불이죠. 네. 그다음에 우리 TV에서 네. 이 TV들은 싼 게 많아서 평균 가격은 500불밖에 안 네네. 되지만은 네.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삼성하고 LG가 잘하는 1,500불 이상 시장이 있거든요. 네네. 전 세계 TV 시장에 약 한 2억 5천만 대 되면은 한 2천만 대 정도 남짓되는 거는 네. 1,500불 이상이에요. 1,500불. 네, 그럼 1,500불 합시다. 네네. 1,500불 TV 네. 프로젝션 되는 거 고화질. 그다음에 휴대폰 1,000불. 폴더블 1,100불. 네. 그다음 노트북 1,000불. 네. 그게 3,500불이에요. 한 개.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TV하고 그 TV하고 휴대폰 PC하고 그다음에 폴더블 폰하고 이거를 이젠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하고 손은 보조하고 하는 거를 내가 있을 수 있는 어떤 공간에서 해준다는 거지. 네네. 막 뛰어다니지만 않으면 일단 네네. 앉아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3,500불 내라는 거예요. 아. 근데 당연히 3,500불이 이렇게 하면은 더 3,500불이면 네네. 일반적인 사람들은 선뜻 손이 안 나가지요. 그렇죠. 그래서 제품 이름이 뭐예요? 비전 프로. 프로들만 사용해라. 그러니까 처음에 타겟하는 것이 비전 엔트리 레벨이 아니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 시장은 작을 거예요. 네네. 비전 프로가 나오고 얼마나 더 낮은 버전의 조금 더 실용적인 버전이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가 시장에 오픈되는 속도에 달려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일단 공간 구조 나왔다. 두 번째 됐죠? 네네. 세 번째 이제 조금 안 좋은 얘기 합시다. 근데 이제 빨리 되는 건데. 네네.
우리가 아까 휴대폰 시장 말고 애플 휴대폰이 1년에 한 2억 2천만 대 팔려요. 네네.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 이런 거에 3,500불 주고 살까? 어. 그렇죠? 일단 가격이 좀 비싸죠. 네네. 네. 근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네. 2억 2천만 대 팔리면 한 200만 대, 100명 중에 한 명은 살까? 얼핏 느낌이 오잖아요. 네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 진짜. 네. 하여튼 그런데 거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열광하는 사람 말고 일반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노베이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 세계 100명 중에서 어느 신제품이 나왔을 때 어떤 가격이라도 웬만하면 사겠다는 사람이 꼭 있어. 네. 그 보통 얼마면 2.5% 나왔습니다. 네. 2.5%. 2.5%가 그 확산의 법칙이라는 옛날에 그 교수가 쓴 게 라버트 저기 까먹었네.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네. 60년 전에 그분이 한 게 이게 사이클이 있는데 이노베이터가 있고 네. 2.5%.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얼리 어답터는 네. 그 다음에 13.5%예요. 아, 그래요? 네. 합해서 16%거든요. 네. 그래서 장은 주식시장 언제 되냐? 2.5% 넘는 순간에 열광합니다. 네. 2.5% 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네. 사장되는 수가 많아. 그러니까 100명에 2.5명까지는 이노베이터가 쓴다. 네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얼리 어답터 쓸 수 있다라고 보고 주식시장은 2.5%에서 그 다음에 16% 갈 때 주가가 날아가는 거죠. 네네. 휴대폰도 그랬고 그 전기차도 그랬고 그렇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될 것이냐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2억 명에 2.5%. 500만 명. 500만 명. 500만 대가 팔리는 순간부터는 이거는 시장이 완전히 열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기 아직은 어렵죠. 그쵸. 방향은 공간 컴퓨팅 노킹했고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데 빨리 500만 명이나 그 이상 가는데 핵심이 뭐냐? 편의성하고 가격이에요. 네네. 왜? 혁신이라는 거는 한 네 가지 요소로 좌우됩니다. 네. 잘 들으세요. 혁신은 뭐죠? 이렇게 제품 나오면 많은 반응하시죠. 와우 해야 돼. 네, 그죠. 네. 와우. 근데 와우가 100% 요인은 아니에요. 네. 와우가 한 50%에서 한 70% 이상 아니야. 네네. 50, 70%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편해야 되고 가격이 자기한테 리즈너블 해야 되고 네. 맨 마지막에는 과시할 수 있어야 돼요. 와우. 네. 그 다음에 편해야 되고, 그러니까 꼭 불편한 게 많이 들어가면 안 돼. 그쵸. 근데 가격이 affordable, 그러니까 가능해야 되고, 맨 마지막에 이거를 가급적이면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집에서 두는 것보다는 이거 쓰고 돌아다니는. 다닐 수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나갔다 TV하고 네. 그 냉장고, 세탁기는 자장할 게 아니죠. 네네. 우리가 뭐 아이패드, 지금 폴더폰 와치 이런 게 네네. 뭐예요? 결국은 처음에도 그것도 재미없었지만 결국은 다니는 이유는 모바일, 내가 달고 다닐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시성도 중요한 거예요. 네네. 근데 매우 중요한 건 뭐죠? 아까 와우. 기술력으로는 됐죠. 네네. 와우. 그 다음에 돈 신경 쓰지 말고 6천만 원에서 살 사람 있을 거라고. 네네. 근데 와우가 중요하고 그 다음 오늘 가져온 게 두 번, 세 번째. 불편한 거. 절대적으로 F 학점 받는 불편한 게 있으면 안 돼. 네. 다른 거 다 좋은데 이건 40점이야. 그럼 그것 때문에 안 살 수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한 65점 맞아야 돼. 네. 그 불편한 점 있는지 그게 와우 다음에 와야 되고 네. 세 번째가 가격이 너무 비싸면 네. 2.5% 이노베이터 쓰는데 네. 대중으로 가는 얼리 어답터 13.5% 침입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편의성과 가격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편의성에서 말씀드린 뭐죠? 안경. 네. 이런 안경 아니 이거 30g, 60g이에요. 네네. 이것도 내가 한 20년 동안 안 쓰다가 요즘 눈 나빠져 나이 들어갖고 1년 좀 쓰니까 불편해 죽겠어요. 여름에 땀나면 또 흘러내리죠. 걸어 다닐 네. 때도. 그런데 만약에 이 가벼운 안경마저 그렇지. 이런데. 근데 이 구글을 쓰고 2시간 이상 또는 그렇게 하려고 내가 500만 원 주고 산다면 네. 내 돈 가지고 난 못 사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건 나은 거고 렌즈를 써서 쓰겠다. 네. 그 집에서 같이 보는 텔레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 1인 가구도 많잖아요. 네네. 까진 뭐 500만 원 쓰지. 이런 사람 분명히 있지.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이 2.5%가 넘을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이 편리성을 극복하면서 네네.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는 게 고글. 네, 그렇죠. 그래서 홀로그램이라든지 옛날에 실패한 글라스 이런 것이 네네.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기술적으로 거기 안 갔기 안 때문에 여전히 고글을 하는 건데 아까 오늘 오다가 이걸 착용했던 사람이 후기를 올렸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 아마 우리 메타 이런 것들이 이 무게가 네네. 구글이 한 보통 700g 넘을 거예요. 700g이요? 700g 넘을 거라고. 네. 사용해서 메타 옛날에는 700 몇십 g일 거예요. 그래서 네네. 무겁다 그럽니다. 네. 한 시간 하면 땀나는데 무거워 일단 두통이 와. 뭐 그렇대요. 저는 해보지 않았지만 근데 이거는 몇 g인가 중요했는데
원래 목표는 2, 3년 전 처음에 개발할 때는 200 몇십 그램, 300g 이하를 목표로 했다 하는데 네네. 이번에 착용한 사람이 거기서 들은 건지 자기가 착용한 건지 모르지만 찍히진 않았는데 네. 한 4, 500g 된다고 하더라고. 4, 500. 배터리를 빼고 배터리 네네. 뺐잖아. 4, 500g은 그냥 그런 거야. 그렇죠. 여전히 네. 무겁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네네, 그렇죠. 그게 한계예요. 그러니까 그 불편함은 분명히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시야각은 모르겠고 가격이 어쨌든 3,000원 왔는데 2.5% 넘냐 까리까리한 거지. 그래서 그거가 얼마나 개선돼서 비전 프로가 아니고 비전 그 다음 모델이 내년도 중반에 나오는지 내년 하반에 나오는지 아니 내년에 안 나오고 혹시 25년에 나오는지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100만 개, 200만 대, 500만 대 팔 수도 있고 몇십만 대밖에 안 하고 질이 멸련은 아니고 시간이 한참 걸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한 관점은 아까 시장에서 반응을 한 거죠. 와우, 공간 컴퓨팅 좋아하는 사람. 네. 근데 편의성 가격 헷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갸우뚱한 거죠. 그렇구나. 고민스러운 건 우리는 고민할 거 없어요. 네네. 방향성 가니까 우리는 5년 뒤에 우리 이 앵커님 네. 한번 사면 돼. 5년 내로. 아이들은 저는 사실 그 5년 뒤에 살 것 같아. 옛날부터 제가 설파했던 저만의 이론, 그러니까 저만의 네네. 내피셜이 뭐였었냐면 그때 막 폴더블 폰이 나오네 마네 하면서 힌지 막 주가 올라가고 18년, 이럴 때였었어요. 19년. 네, 그때였었는데 그때도 뭐 애플에서 뭐 폴더블 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굉장히 있었고 왜냐하면 그때도 기술 그 특허를 계속 취득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안 하죠. 나오길래 사람들이 왜 안 나오냐 그래서 저는 그냥 사석에서 얘기하고 애플은 화면이 큰 걸 필요하면 글래스를 내놓지 절대 이걸 접는 일은 안 할 거다. 왜 그 이유는 애플을 사용해 본 경험상 항상 뭔가의 불편함, 그러니까 한 번에 손짓을 더 줄이려고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홈 버튼 없앴죠. 이거 플러그인 없앴죠. 다 없애고 있는 와중에 네. 접는 움직임을 한 번 더 한다고 이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었던데 네. 그래서 저는 글래스를 기대했었죠. 글라스. 진짜 쓰고 저도 계시는 그랬어. 이런 안경 같은 걸 기대했었죠. 근데 그거 글라스로면은 저는 돈을 모아서 500만 원 이상에도 살 것 같아. 글라스 나오면 글라스라면 불편하면 그러니까 저한테 가장 큰 거는 편의성과 가격 측면에서 가격보다는 편의성이 매우 중요하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와우, 편의성, 가격, 그다음에 자랑하는 건 이 나이에 자랑할 건 없는데 젊은 년 중요한 거니까 이 요인이 쿵짝 맞았을 때 2.5%가 아니고 15%가 되는 거라 이거지. 15%면 2억 5천만 대 15% 해봐요. 4천만 대 5천만 대 팔리는 거예요. 네네. 4천만 대 5천만 대면 장난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장이 아마 5%, 10%, 15% 올라갔을 거야. 그 주식이.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2.5%에 머물기 때문에 아직은 안 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 다음으로 얘기를 할 게 메타, 구글, 걱정할 MS 거 우리가 삼성. 아니고 네. 경쟁사지. 메타가 먼저 왔잖아요. 네네. 메타가 다른 마켓으로 갈 수는 없고 네. 어떻게 기술자 쫓아갈 것인지 네. 얘가 치고 나왔죠. 공간 컴퓨터. 나도 그렇죠. 공간 컴퓨터가 아니 나는 그냥 VR에 특화돼 갖고 네. 그 어포더블한 가격 더 싸게 해서 기능을 더 컴팩트가 해서 그렇게 갈 것인지 고민인 거지. 네. 그다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실패한 AR 글라스라든지 아니면 홀로그램 있잖아요. 네네. 그 정확히 홀로그램 안 이름 맞지만 뭐였었죠? 뭐 있어요. 네. AR 글라스가 있든지 아니면 홀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홀로그램 하고 네네. 마이크로소프트 홀로그램은 아마 프로 버전이 나왔다가 어떻게든지 뭐 일반자한테 공개는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한 3, 4천 불 되거든. 3천 불 되거든요. 홀로그램. 그런 기술적으로 할 것인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은 삼성이죠. 네. 삼성은 어떻게 나오지? 삼성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바짝 긴장할 것 같은데. 근데 얼마 전에 이매진도 인수했잖아요. 이미지는 최근에 인상 거고 네. 지금 올해 하반기로 나온다는 그 제품이 또 그게 좀 최근이고. 미뤄져서 내년도 나온다는 그 제품이 네네. 어떻게 스페인이 틀렸어 졸아가지고 차별이 아닌데 그래서 차별을 할 수 있는지 캐치업을 할 것인지 네. 이게 주가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까리까리한 거죠. 지켜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딴 얘기인데 반도체 칩을 애플이 지네들이 다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리고 M2 같은 경우는 더 확대해가지고 M2 발표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쓴 M2 한 에어, 맥북 에어, 맥북 모는 인텔 베이스된 맥북보다는 네. 4배, 7배 성능이 좋다는데 계속 인텔 베이스보다 엄청 좋다는 걸 계속 강조했거든요. 네. 그 인텔은 과연 이 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요건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중요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WWDC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있어요? 네, 네, 있습니다. 있으면 말씀드리는 거 와우 정리드리는 겁니다. 편리성, 과시성, 대중적 가격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 지금 그럼 오늘 준비하신 내용을 다 하신 거예요 이미? 몇 가지 하나 더 있어요. 네네. 넘어갑시다. 그쵸. 여기
여기 보시면 좋아요. 뭐 편리성, 과시성 이거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반도체 얘기로 한번 가보도록 반도체 하죠. 얘기해 볼까요? M2 칩. 네. 여기 요거지 M2 칩. 이거 봐요. 이 M2 칩. 뭐 이게 M2라는 게 M2가 M1보다 성능이 좋다 그러는데 이게 중요한 건 M2 Max 두 개를 하나로 합한 SoC 칩을 만들어서 해가지고 이게 맥북 에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맥 스튜디오하고 맥 프로를 한번 해볼게요. 맥 스튜디오가 뭐예요? 맥 스튜디오. 우리 일반적인 우리 여기 우리 일하시는 PD님들. 아, 네네. 그 스튜디오에서 사운드 이펙트 바꾸고 그렇죠? 뭐 저기 MBC 방송에서 뭐 세러데이 나이트 방송할 때 거기 영상 같은 거 이거 바꿔주고 하는 거 이런 거 할 때 그 컴퓨터가 맥 스튜디오래요. 그게 1999불이야. 260만 원. 이미 전문 스튜디오에서 스튜디오 아시죠? 스튜디오 방송 촬영하고 하는데 거기서 쓰고 있다고. 블록포스터 영화 할 때 들어가는 그 사운드 아니면 방송할 때 들어가는 영상을 편집할 때 맥 스튜디오라는 그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그 맥 스튜디오에 이 M1 칩을 쓰다가 이제 M2 칩을 쓰는 거예요. 이제. 네네. 그렇게 되면은 속도가 25% 빠르고, 요건 더 중요한데 아시는데 그래픽 디자이너가 영화 합성하고 그래픽 할 때 사용할 때는 보통 50%가 더 빨라지고 중요한 건 아까랑 그랬죠. 인텔 기반으로 만드는 맥 스튜디오보다 4배가 빨라진다. 예, 인텔 쪼는 거지. 이 맥 스튜디오 거기 들어가는 거 자기네 칩 기준으로 이렇게 공파하는데 니네 거 안 쓰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오늘 새벽 말고 어제 새벽에 인텔 주가는 4%밖에 빠졌어요. 물론 오늘 3% 올라가서 다시 맥붕이 했습니다만은 이런 게 레드 시그널이 되는, 레드 워닝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아까 저 일부에서도 저희가 얘기했는데 TSMC에다 어쨌든 가서 맡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그것만으로 지금 충분한 상태예요, 지금? 아니 어쨌든 TSMC에 못 맡게 되면 다른 또 파운드리도 많고. 그럼 얘는 제품 얼마나 파느냐가 중요하죠. 맥 스튜디오고 맥 에어고 우리 지금 말하는 이거 이거 지금 뭐지? MR 비전 프로는 생산량이 얼마 안 될 테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맥 스튜디오나 맥북에도 이렇게 자기네 칩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인텔한테 걱정이라는 얘기예요. 4배 쓰는데 인텔 거 쓰겠어요? 안 쓰겠죠. 그다음에 워크스테이션. 우리 그 3D 영상 시뮬레이션 하는 거. 이 영화 표현에 나오는데 어마무시한 영어 써서 미안합니다. 말 그대로 outrageous 어마무시한 성능을 추구하는 프로들을 위해서 4K도 아니야. 8K 영상을 22개를 재생하는. 이게 스타팅 프라이스가 7,000불이니까 실제 1,000만 원 이상 되는 워크스테이션. 여기 갖고 이제 뭐 하느냐? 머신 랭귀지. 훈련하는 거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인텔 기반보다 보세요. 3배, 7배야. 이게 코어 수에 다른데 24코어, 76코어에 다른데 속도가 3배, 4배. 인텔 거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여기도 메모리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맥북 에어나 이게 맥 프로나 맥 스튜디오처럼 이런 그 제품에 몇 개나 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텔 그러니까 인하우스 칩의 개발이 빨라질 거라는 거죠. 인텔 큰일 났어. 그치. 여기도 넘어가고 다 했고 오늘 뭐 시간이 나오면은 엔비디아 얘기 좀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늘도 빠지면은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10% 빠지면 일단은 기술적인 조정이에요. 고점 대비 10% 빠지면요? 아직 거기까지 안 빠졌죠. 안 빠졌지. 그러니까 거꾸로 그렇게 안 빠지면 대세는 살아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꾸 이제 엔비디아가 얼마까지 갈지 모르니까 우리 앵커님도 갖고 계시죠. 엔비디아요? 얼마 전까지? 이거 다 팔았어. 그러면 이제 좋은 얘기 아닌데. 얼마 전까지? 얼마 전까지? 오케이 봅시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10% 이상 이게 한 70% 올라갔잖아요. 70% 올라갔으니까 10%가 아니고 한 15에서 20% 빠져야지 이제 조정이 가는 건데 워낙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많이 녹아들다 보니까 10%만 빠져도 아마 이 실현할 사람들이 마구 생길 거예요. 근데 10% 이상 안 빠지면은 버틸 거라고요. 근데 이제 한번 엔비디아를 시장에서 또는 시장의 참여자인 기관 투자가나 애널리스트는 어디까지 보고 있는가? 지금 380불이죠.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얼마죠? 400불에서 보통 600 몇십 불까지 나와 있잖아요. 643가가 지금 아마 최고 목표가일 거예요. 보통은 400불 때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거꾸로 추천해 보자. 재밌죠? 지금은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를 거의 다 잡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메모리는 거의 아직은 미미하니까. 그런데 엔비디아의 매출은 올해 3월 달까지 끝난 작년 4월 달부터 요 분기 1년 실적의 매출이 260억 불이에요. 260억 불.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분기 실적 가이드가 높아지면서 컨센서스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연도 그거를 피스컬 2023인지 어느 모르지만 네. 그것이 한 400억 불 정도로 높아졌어요. 엄청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거죠. 근데 그거 얘네 실적에는 AI 반도체 GP만 있는 건 아니죠. 네.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 AI 반도체 칩 시장 잠깐 봅시다. 네. 전 세계 시장이 한 250억 불 정도로 추론되고 있어요. 반도체 시장이 한 6천억 불 시장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반도체의 한 4% 정도가 네. AI 반도체다. 지금 현재예요? 아니면 올해, 이제 전망이? 올해. 올해가 네, 250억 불. 6천억 불 시장에 대략 한 4% 정도가 AI 반도체용이라 보고 있는데 이거는 에러 오브 마진이 크죠. 네네. 올 초랑 올해 중반하고 내년하고 다른 거니까 대충 250억 불. 그러면 250불 틀린 숫자 아닌 것 같다. 왜냐? 엔비디아가 대체 차지할 수 거고 엔비디아 매출이 260억 불, 400불 되고 네네. 있으니까 대충 맞겠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AI 반도체 칩 시장 자체가 얼마나 빨리 성장할까 봅시다. 네. 향후 10년 동안 네. 누적으로 매년 평균 30% 성장한다는 게 무리일까요? 택도 없는 소리일까요?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으세요? 가격 때문에 될 것 같아요. 가격 때문에. 가격이 개수가 30%는 잘 모르겠지만 가격 올리는 거는 뭐 지금 일도 아니니까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250억 불의 시장이 네. 향후 연간 평균 30%로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은 3,500억 불이 됩니다. 10년 뒤에 마켓이. 네. 이거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초기에는 50% 성장하다가 한 2, 3년, 그다음에 중기에는 30% 떨어지고 끝에 가서 4, 5년은 한 20%, 15%. 네. 마치 전기차하고 비슷한 거죠. 네네. 그렇죠? 네.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이런 되는 거예요. 그럼 250억 시장이 아니고 10년 뒤에는 3,500억 불 시장인데 그다음에 가격이 중요하죠. 네. 엔비디아가 네. 지금처럼 네. 도미넌트하다라고 봐야 되느냐. 시장 점유율이 그렇죠. 높다고 봤을 때. 지금은 90%죠. 네네. 90% 넘는지 모르겠는데 80% 잡을까요? 80%? 네. 그러면 이제 3,500 곱하기 80% 나오죠. 네. 거기다가 마진이 지금 50% 훨씬 넘거든요. 네네. 그렇죠? 50% 넘으니까 50% 그냥 때리고 네. 순이익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80% 떼지면 이렇게 3,500억 불에서 마켓시어하고 마진하면 1,100억 불 정도가 엔비디아가 네. 10년 뒤에 기대될 수 있는 순이익으로 대략 러프하게 한번 추정해 본 겁니다. 10년 후에 1년 동안. 예, 버는 게. 지금 매출이 200억 불, 400억 불 매출인데 10년 뒤에 얘네가 벌 수 있는 순이익이 네네. 1,000억 불이 되는 거예요. AI로만요? AI로만. AI로만. 네. 다른 거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네네. 예, 이것도 에러 마진이 있으니까. 네네. 그럼 1,000억 불 시장인데 막 이제 성장률 내려가죠. 네. 얼마 줄 수 있을까? 이것도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PE를 그렇죠. 몇 배를 한 주고. 20배 줘볼까요? 20개? 20배는 되게 낮게 준 거 아니에요? 뭐 지금 60배, 70배, 60배, 50배 하니까 이게 높을 수도 있어요. 네네. 사실 성장률 더 떨어 15배가 맞을 수도 있어. 하여튼 20배 주면은 얼마 돼요? 한 2,200억 불 되죠? 네네. 2,200불, 2,000억 불이 아니라 2조 2천억. 그렇죠. 2조 2천억. 2조 네. 2천억 달러가 되는 건데 이건 10년 뒤잖아요. 네네. 할인을 합시다. 아무리 미국에 있는 회사라도. 우리나라는 한 7%, 10% 하는데 네. 한 5%로 10년 동안 할인을 하면은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은 20배 곱한 2조 2천억 달러를 1.63으로 할인하게 되면은 네. 지금 현재 가치로 한 1조 3,800억 달러가 나옵니다. 시가총액이요? 네. 1조 3,800억 달러, 지금 1조 달러 약간 머물렀죠. 네네. 그러면 현재 주가로 따지면 556달러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죠? 30% 성장. 네. 그 다음에 AI 반도체 말고 다른 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네네. 그래도 좀 포캐스트가 완전히 이상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거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556달러가 네. 엔비디아의 주가가 아니라 556달러는 엔비디아의 AI만 주가. 근데 다른 AI? 다른 게 모르니까. 네네. 그러니까 게임 나가는 거 모르겠고 네. 뭐 찌그러질 서버 수도 모르겠고. 있고. 근데 게임도 사실 AI가 들어갈 수도 있고 네네. 섞여 있으니까 이게 AI로만 벌 것이냐 전체를 봤는데 AI 반도체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네. 좀 더 큰 걸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모든 걸 다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네네. 왜? AI가 아닌 것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보수적인 걸 포함했다고 본다면은, 아까 할인자면은, 네. 1조 한 5천억 달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면은, 지금 한 1조가 안 되니까 네. 50% 이상은 업사이드가 여전히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할인, 이게 밀리잖아요. 5% 10% 빠지면은 네네. 들어올 사람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한번 참고 가십시오. 근데 만약에 이게 믿음직스가 아니면은 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면 안 돼.
그래요? 그건 무슨 상관관계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난달 5월 중순부터 네네. 주가 올랐잖아요. 네네. 그거 오른 거에 한 70%는 AI 효과인데 네. 감산 효과는 발휘가 안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거 없으면 안 온다는 건 아니고 그 오르는 추동력의 핵심은 AI 임팩트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감산하고 이 돌아서는 그 이펙트는 나중에 네. 빠르면 6월달 늦으면 9월달 정도 발생할 거는데 좀 빨리 그거에 대한 기다림이 있기 전에 엔비디아가 먼저 쳐줘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더 가느냐 안 가느냐는 역시 엔비디아랑 같이 연동되는 것이 단기적으로 영향이 미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정률 본부장께서 보시기에는 556달러는 돼야 된다. 기본. 600불을 그러니까 에너지 목표주가 최고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644달러인가 그렇죠. 네. 600불은 아마 한 번 더 올릴 것 같아요. 네네. 그때까지는 한번 가볼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얘네가 그 존슨왕이 나와서 설명한 네네. 거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그분이 오늘 마케팅도 잘하고 하지만은 그 제품의 그 라인업 준비되는 것이 네.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생각보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계속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단가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만은 제품의 로드맵이 계속 나온 거 봤을 때는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건데 잠깐 여기서 약간 나쁜 얘기 하나. 네. 아까 뭐라 그랬죠? 다시 돌아가서 어디로 돌아가요? 지금 이야기가 많았는데 어디로 돌아갈까요? 우리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 MR. 네네. 공간 컴퓨팅한 거. 네. 그거 애플. 비전 프로요? 네, 비전 프로. 네. 그것이 어디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랬죠? 고가의 프로젝션 TV. 네네. TV. 네. TV 그렇죠. 마켓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TV 마켓이잖아요. TV가 TV 시장 몇 개나? TV 시장이 한 1,200억 불 돼요. 네네. 전 세계 TV 시장이 1,200억 불 된다고. 그게 한 2억 5천만 되기 때문에 네. 한 대 평균 한 500불 되고, 근데 아까 1,200억 불 시장 중에서 한 4분의 1, 그러니까 300억 불 정도가 1,500달러 이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1,500불 이상 되는 시장이 한 4분의 1이니까 얼마 돼? 300억 불 시장이에요. 네네. 300억 불 시장. 300억 불 TV 시장 중에서 단가를 1,500불로 하면은 한 2천만 대. 네. 단가를 더 높으면 2천만 대 이하. 2천만 대 좀 안 되는 정도 숫자가 삼성하고 LG가 향유하고 있는 약간의 고가 TV다. 네네. 그거는 아까 말한 애플이 나온 비전 프로 네. 이것이 침투하기 가장 좋은 시장이라고 보여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2천만 대 중에서 1,500불 이상 PC 중에서 얼마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2천만 대 가운데. 이거 1,500불 이상이에요? 이거 3,500불이에요? 네. 당장은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없겠지. 네. 근데 포텐셜을 봤을 땐 저는 한 500만 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1,500만 대를 가정하고 2천만 대, 1,500만 대, 1,500불 이상 되는 고가 TV에서 영향을 받으면 한 30%? 네. 30%는 500만 대죠. 500만 대 정도는 당장 내년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 500만 대 곱하기 3,500불 하면은 아까 3,500불이니까 네네. 500만 대 3,500불 하면 160억 달러가 매출이 예상되는 거예요. 네. 160억 달러면은 애플의 매출 3,900억 불에 한 4%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요 정도는 미니멈 들어갈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이 아무리 좀 이렇게 좀 그렇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고가 TV 시장에서 한 30% 마켓시를 뺏어가면은 네. 그게 한 500만 되고 그거 곱하기 하면은 애플 매출 올해 900억 달러에 4% 정도 된 160억 달러 정도 매출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내년이 아니고 향후 한 5, 6년 내에 펼칠 수 있는 건데 그 고가 TV 영향 30% 뺏길 수도 있는 포텐셜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누가? 삼성전자하고 LG전자의 TV 시장은 우리 하이엔드 먹고 있는데 그렇죠.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해서 이 비전 프로처럼 AR, VR 이 시장에서 제품을 만들어도 중요한데 엉뚱하게 이 시장이 컨셉이 커졌기 때문에 네. 이게 반드시 뭐 휴대폰 PC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TV나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비전 프로 나왔다고 우리도 AR 기기, VR 기기 만들어야 돼.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큰 개념을 못 잡으면은 우왕좌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LG전자하고 삼성전자의 그 부분 네네. TV에 대한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아까 엔비디아 다시 돌아갔을 네네. 때 엔비디아 사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한 50% 이상 업사이드 있다 산다면은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세이프한 거죠. 아까 그 저기 엔비디아가 아니고 애플의 이게 근데 말씀하시는 시나리오가 어떤 시나리오는 너무 장기고 어떤 시나리오는 너무 단기고 해서 이게 섞여 있어서 이게 투자 판단은 약간 좀 혼란스럽긴 하고. 반도체 주식? 네네. 반도체.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반도체 그 엔비디아로 가는 거면은 삼성보다는 하이닉스다. 네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삼성전자는 지금 메타캐스터 같이 경쟁도 해야 되고 TV도 영향을 미치고 통합적인 개념에서 어떻게 접근할지도 모르고 물론 반도체는 하이닉스랑 똑같이 있지만은 그리고 이번에 그 애플에 나오는 지금 그 비전 프로 있잖아요. 거기 D램 있잖아요. R1 칩 그것도 삼성 게 아니고 하이닉스 게 써요. 그런 것도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그 메모리 작으니까. 어쨌든 심플하게 본다면 엔비디아 살 수 있으면 하이닉스 살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도 볼 수는 있지만은 지금 입장에서는 조금 더 뒤처진 거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TV 시장도 영향이 있는 거고 이 시장은 지금 아마 1, 2년간은 몇십만 대밖에 안 팔릴지 모르지만은 비전 프로 다음 버전이 빨리 나오는 속도와 안경 이런 거를 해결한다면은 한 500만 대 정도는 500만 대가 TV 영향을 주는 것인지 뭐 다른 거 영향 주실지 모르지만 개수는 500만 대, 한 160억 불 정도, 그다음에 애플의 매출의 한 4~5% 정도는 플러스되는 효과는 잠재돼 있다. 다만 그것이 지금 당장에 넣기에는 시장은 까리까리하기 때문에 반응은 올 가을, 겨울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재밌어서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들었습니다. 그냥 들어야 될 것 같았어요.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봐. 좋습니다. 그래서 자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코너 가야 되겠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